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도, 이사를 하기로 한 사람도 걱정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에 내가 갈 집은 괜찮은 걸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 수법에 빠지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억 대 전세 사기에 피해자들 속이 아주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이사 갈 분들도 걱정이 좀 커지고 있고요. 네, 전국 곳곳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을 활용한 사기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통째로 떼일 가능성이 높은 집을 말합니다. 세입자 보증금과 임대인 대출금의 총합이 주택 매매가와 맞먹거나 그보다 높은 집이죠. 일반적으로 총합이 집값의 80%가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봅니다. 네, 자, 깡통주택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대출금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 남의 돈으로 집을 사들인 건데요. 임대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주택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변 집값이나 전세값이 하락할 때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의 소유자나 면적은 물론이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빚이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입니다. 집에 빚이 걸린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통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순서가 앞선 빚들의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사기꾼이 임대인 명의를 도용해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기꾼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건물주로 행세하거나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서류는 가능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조 서류에 당하는 일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때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때는 반드시 이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서 대조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과 전화로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계약 특약 사항에 임대인 요청에 따라 대리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전세 사기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주택 관리를 위탁하고는 신탁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이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갔는데도 임차인이 신탁회사로부터 퇴거 명령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이 애초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된 집을 임차할 경우에 증명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서 벌어지는 사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인
중개사가 사기를 치려고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예시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식이죠. 공인중개사는 이 보증금 차액을 챙기고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통화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이럴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 송금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공제 증서를 받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한다라고 보장하는 문서입니다. 또 임대인이 한 집에 2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챙겨서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또 들이는 건데 이런 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적은 깡통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실제 이삿날 이사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이런 사기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전세 사기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이후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에 확인한다고 해도 막기 어려운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통은 임차인이 전셋집으로 이사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새로운 빚을 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일 자정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대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에 이사를 하죠. 네, 그러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도 당일 자정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럴 땐 잔금을 치르면 안 되겠죠. 이사하고 2, 3일이 지난 뒤에도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전세자금을 지킬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꼽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더 좋은데요.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가입 자격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뿐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경우는 이 방송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